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 70세 치매 할머니가 비 오는 날 집을 나간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수개월간 찾아 헤맸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심지어 할머니의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의 백구만은 달랐습니다. 180일 동안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끝까지 주인을 찾아 헤맸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백구 날 찾아왔구나. 그럼 이제 180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의 작은 마을, 새벽 5시에 고요함 속에서 다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70세의 박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침마다 장독대 앞에 서는 일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대문을 열자 하얀 털의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옵니다. 3년 전 새끼였을 때부터 키운 이 개는 이제 말순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고 며느리 김정숙만이 가끔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올 뿐입니다. 백구야, 오늘도 할머니랑 같이 된장 보러 갈까? 말순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 듯 컹컹 짖으며 장독대 앞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말순은 천천히 따라가며 된장독 뚜껑을 엽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백구도 코를 킁킁거립니다. 이상하게도 말순은 다른 건 자주 까먹어도 된장 담그는 법만큼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방식 그대로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손끝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늘 곁에서 지켜보며 말순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가 깜빡깜빡해도 너만은 날 안 떠나지, 그치 백구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감정 표현이 더욱 솔직해진 것입니다. 백구는 말순의 손을 핥으며 대답 대신 애정을 표현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웃집 김할아버지 이름을 까먹고 계속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고, 어제는 집 앞 텃밭에서 길을 잃어 한참을 헤맸습니다. 다행히 백구가 짖어대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낸 일이었습니다. 우리 백구가 내 기억까지 붙잡아주는 것 같아. 이 녀석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말순은 백구를 품에 안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백구는 말순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고르며 주인의 냄새를 깊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비누 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인 할머니만의 향기를. 해가 떠오르자 마을에 활기가 돕니다. 트랙터 소리와 함께 농부들이 하나둘 논으로 향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말순은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180일 후에 벌어질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도 모른 채 할머니와 백구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어둠이 서서히 말순을 덮어가고 있었지만 백구만큼은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주인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9월 말에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말순은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오네? 장터에 가야 하는데. 말순은 며칠 전부터 장터에 가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러 가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장터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불안한 마음을 감지했는지 계속 말순의 곁을 맴돌며 낑낑거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자. 비도 오고. 백구가 말순의 치마를 살짝 물며 붙잡으려 했지만 말순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우산을 챙겼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말순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 백구야, 집 잘 지키고 있어. 말순이 대문을 나서자 백구는 더욱 심하게 짖어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불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백구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비를 맞으며 마을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시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백구가 미친 듯이 달려와 정숙의 바지를 물며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숙이 집 안을 둘러보았지만 말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아침에 먹다만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말순이 항상 입던 실내복이 방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 어디 가셨니? 백구는 대문 쪽으로 달려가 끊임없이 짖어댔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가장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지혁 큰아들 박철수와 작은아들 박철민이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족들의 외침이 빗소리에 섞여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웃집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서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골목골목을 샅샅이 뒤졌지만 말순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가족들을 따라다니며 계속 지저댔습니다. 때로는 마을 입구 쪽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뒷산 쪽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단서가 있다는 듯이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아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숙은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분의 실종 신고가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며칠 안에 발견되지만 간혹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정숙은 자신이 더 자주 찾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매일 와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철수가 아내를 위로했지만 모든 가족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백구만이 여전히 대문 앞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간헐적으로 슬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고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80일간 이어질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백구는 그날부터 매일 주인을 찾아 헤매기 시작할 것이고 가족들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긴 기다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순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백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밥을 거의 먹지 않은 채 마을 곳곳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주인의 냄새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마을 뒷산이었습니다. 백구는 코를 바닥에 바짝 대고 냄새를 따라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가시덤불에 털이 찢어져도 발톱이 닳아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샘터에서 잠시 물을 마시며 쉬었지만 곧바로 다시 냄새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말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실망한 듯 산을 내려와 이번에는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백구는 예민한 후각으로 하나하나 구분해내려 했습니다. 정류장 벤치 주변을 한참 돌며 냄새를 맡던 백구는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말순의 냄새 흔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에 씻겨 희미해졌지만 백구에게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컹컹, 컹컹. 백구가 정류장에서 지저대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저 미친 개가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저 개 좀 봐라. 주인 잃고 완전히 돌았네. 김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떠나간 방향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를 맨발로 뛰어가는 백구의 발바닥은 점점 까져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냄새가 이 길 위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백구는 인근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장터는 온갖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냄새, 야채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판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냄새를 맡아댔습니다. 어이, 걔가 왜 여기서 돌아다녀? 한 상인이 빗자루로 백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백구는 피하면서도 계속 땅바닥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 좌판 앞에서 백구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말순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던 그날 말순이 이곳에 잠시 머물렀던 흔적이었습니다. 백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이상하네. 계속 여기서 뭔가 찾고 있어. 좌판 할머니가 중얼거렸지만 백구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의 냄새를 따라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장터에서의 단서는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백구는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냄새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백구는 터미널 앞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청소부들이 나타나 터미널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기 개 한 마리 있네. 쫓아내야겠어. 청소부가 다가오자 백구는 자리를 피했지만 멀리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터미널 주변을 계속 맴돌며 새로운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구를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개, 주인 잃고 길 잃은 것 같네. 불쌍해라.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백구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쁜 일상에 쫓겨 살고 있었고 한 마리 개의 슬픔까지 돌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백구의 여정은 이제 마을을 벗어나 더 먼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시작된 이 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의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아니 주인을 찾을 때까지 계속 걸어갈 작정이었습니다. 말순이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서와 병원, 사회복지시설까지 연락망을 넓혀가며 수소문했지만 소식은 깜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철수의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치매 걸린 할머니 찾고 계신가요? 전화를 건 사람은 서울 근교 의정부의 한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며칠 전 실종자 전단지를 보고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서 보셨나요? 일주일 전쯤이었나. 시장에서 길을 잃은 할머니 한 분을 봤거든요. 옷차림이나 말투가 시골분 같으셨는데 계속 집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철수는 서둘러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숙과 철민도 급히 차를 몰고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백구도 뒤따라와 차에 올라타려 했지만 철수가 막았습니다. 백구야, 너는 집에서 기다려. 할머니 찾으면 데려올게. 하지만 백구는 차 뒤를 쫓아 한참을 달렸습니다. 결국 차가 너무 빨라져서 따라갈 수 없게 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프게 울었습니다. 의정부 시장에 도착한 가족들은 상인을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인의 기억 속 할머니는 분명 말순과 닮아 있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키가 작으며 흰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사람들이 길 알려줬는데도 계속 헤매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시장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점마다 들어가 말순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비슷한 할머니를 봤다고 했지만 모두 며칠 전 이야기였습니다. 아, 맞다. 그 할머니 근처 병원으로 가셨어요. 한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순이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병원에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급히 근처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성 모병원 응급실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기록을 확인해주며 말했습니다. 아, 이분 맞네요. 일주일 전에 무릎 상처 치료받고 가셨어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치료만 해드리고 보냈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퇴원할 때 집에 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주소는 모르시더라고요. 가족들의 희망이 다시 꺾였습니다. 분명히 말순의 흔적을 찾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주변을 하루 종일 뒤졌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는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의정부로 떠난 후 백구는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더니 마을을 벗어나 국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개 또 어디 가나?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가운데 백구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주인의 냄새를 맡은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국도변 휴게소까지 달려간 백구는 그곳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휴게소 화장실 앞 화단에는 분명히 말순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말순이 이곳에서 쉬었다가 간 흔적이었습니다. 백구는 그 냄새를 따라 휴게소를 벗어나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구가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해주자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가 혼자서 할머니를 찾으러 간 거야?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찾지 못하는 할머니를 걔가 찾을 수 있겠냐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백구의 그 간절함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국도변 어딘가에서 홀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주인의 냄새가 더 진하게 남아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보다도
주인을 찾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가족들이 찾은 단서와 백구가 쫓고 있는 흔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고 있었고 백구는 그 뒤를 따라 험난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실종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말순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아내 정숙과 함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던 말순이 추운 겨울을 야외에서 버틸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어머니도 편히 보내드려야 해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형에게 말했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헛된 희망을 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추석도 지나고 어머니 생신도 지났는데 정말 안 계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당에서 갑자기 요란한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구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의 백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털은 엉망으로 엉켜 있었고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말랐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는 상처투성이었고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몸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백구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정숙이 달려가 백구를 안으려 했지만 백구는 피했습니다. 대신 가족들을 향해 계속 지저댔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간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컹컹, 컹컹. 백구는 짖으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와 짖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자 철수가 깨달았습니다. 이 녀석,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건가? 백구는 철수의 말에 더욱 신이 나서 짖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대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백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는 이미. 정숙이 말을 못 끝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는 그런 정숙을 바라보며 더욱 애타게 울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포기하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형님, 백구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백구도 죽어요. 철민의 말이 끝나자 백구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말순의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기일을 알 수 없으니 실종된 날을 기준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만 편히 보내드리는 게 좋겠어요. 마을 이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순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만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제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대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보며 길게 울기도 하고 때로는 땅을 파헤치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던 정숙이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이제 그만해.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실 거야. 백구는 정숙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을 향해 짖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바깥쪽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컹컹, 컹컹. 백구의 짖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항의라도 하는 듯한 절규였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에 대한, 주인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섞인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백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박차고 대문을 뛰어넘더니 마을 바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뒤쫓아 나갔지만 백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 개, 정말 어디 가는 거야?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구까지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구는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말순의 제사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순을 가장 사랑했던 백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주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180일의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 겨울 첫눈이었습니다. 백구는 산길을 따라 걸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 눈이 붙어 시리고 아팠지만 코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냄새의 흔적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백구가 따라가던 냄새는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주인의 냄새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말순만의 특별한 냄새였습니다. 된장과 비누가 섞인 듯한 그 냄새는 백구에게는 집의 냄새였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던 백구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냄새가 더욱 강해진 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았습니다. 눈 덮인 나뭇가지들 사이로 작은 움막이 보였습니다. 비닐과 나무 판자로 대충 만들어진 임시 거처였습니다. 움막 앞에는 누군가가 피워놓은 모닥불의 흔적이 있었고 그 주변에 흩어진 나무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움막으로 다가갔습니다. 냄새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분명히 말순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움막 입구의 낡은 천막을 조심스럽게 코로 밀어보자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백구는 조용히 낑낑거렸습니다. 너무 크게 짖으면 주인을 놀라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움막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누구 거기 있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말순의 음성이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움막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움막 안은 상상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젖은 이불 조각들과 주워온 듯한 플라스틱 봉지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말순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의 모습은 처음 실종되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해져서 거의 누더기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바짝 야위어서 눈만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 집 장독대가 어디더라? 된장 냄새가. 말순은 백구를 보고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더욱 진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상관없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백구는 말순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서 꼬리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백구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걔가 여기까지 왔네. 추우니까 같이 있자.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백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걔도 우는 것일까요? 180일 동안의 그리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입니다. 말순은 손에 낡은 보자기 하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주워온 것 같은 헝겊 조각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소중한 무엇인가였습니다.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잊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집에 가야 해.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말순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움막 밖을 향해 몇 걸음 걸어가더니 다시 말순을 돌아봤습니다. 말순도 백구의 의도를 어렴풋이 알아챈 듯했습니다. 이 개가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도 집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말순이 백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잊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백구는 말순이 일어서자 천천히 움막을 나섰습니다. 말순도 비틀거리며 뒤따랐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백구에게는 집으로 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180일 동안 기억해온 그 길이 이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의 귀향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고 말순의 상태는 위험했습니다. 과연 무사히 집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그 결말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백구와 말순이 움막을 떠난 지 이틀째 두 친구는 천천히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걸음은 너무나 느렸고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백구는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주인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할머니, 다리가 아픈데. 말순이 길가의 큰 바위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신발은 이미 너덜너덜해져서 발가락이 다 보였고 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백구는 말순 곁에 앉아서 주인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트랙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농촌 지역을 지나가던 농부였습니다. 백구는 갑자기 일어나서 길 한복판으로 뛰어나가 트랙터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왜 이러지?
트랙터를 몰던 농부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앉아있는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며 트랙터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말순은 농부를 올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요. 농부는 말순의 차림새를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야위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는데요. 1시간 후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말순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백구는 경찰서로 보내질 뻔했지만 말순이 간절히 붙잡는 바람에 함께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말순의 신원이 확인되자 곧바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사까지 지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말순은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백구가 바닥에 엎드려서 말순의 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숙과 철민도 눈물을 흘리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가족들을 보고도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시지?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못 믿었어요. 제사까지 지내드렸는데 정숙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시어머니를 두고 장례를 치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때 말순의 시선이 백구에게 향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가족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백구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백구, 날 찾아왔구나. 말순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꼬리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180일 동안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백구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개가 할머니를 찾아온 거라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할머니 상태로 봐서는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텐데.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말순이 살아 돌아온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백구가 혼자서 주인을 찾아낸 이야기에는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저희가 모두 포기했을 때도 백구만은 포기하지 않았네요. 이장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보다도 더 끝까지 충성을 다한 백구의 이야기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잊었지만 백구만큼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마침내 주인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병실 밖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찾은 기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백구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180일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가족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고 백구는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 후, 말순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지만 치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말순을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은 아예 시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매일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익숙한 장독대를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지? 말순이 백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180일 만에 돌아온 집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온 마을 사람들이 말순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말순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특히 백구에 대한 칭찬이 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개가 사람을 180일 동안 찾아다니다니 정말 대단해요. 김 할아버지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백구를 미쳤다고 했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제는 백구를 마을의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마을 이장도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포기했을 때도 백구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람보다 더 의리 있는 개네요. 말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백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가물가물했지만 백구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백구가 날 찾으러 다녔다고? 말순이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대답하는 듯 한번 짧게 짖었습니다. 말순은 백구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숙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시어머니는 정말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서 백구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180일 동안 주인을 찾아다닌 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의사가 함께 와서 설명했습니다. 개들의 후각은 사람의 10,000배 이상 예민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산 주인의 냄새는 절대 잊지 않아요. 백구가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철수는 기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포기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 제사까지 지냈죠. 하지만 백구만은 끝까지 믿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지와 전화를 보내왔습니다.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금을 보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직접 찾아와서 백구를 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장독대 앞에 서는 일만큼은 계속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된장 보러 갈까? 말순이 백구에게 말하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먼저 장독대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은 180일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시어머니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백구가 보여준 충성심을 보고 자신도 많이 반성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백구는 날 잊지 않았구나. 그날 밤 백구는 말순의 방문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180일 동안의 여행이 끝나고 이제는 다시 주인을 지키는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가 주인을 찾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의 무관심을 깨우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백구가 보여준 180일간의 기다림과 끝없는 충성심은 때로는 사람보다도 더 깊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도 경북의 작은 마을에서는 할머니와 백구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버린 할머니지만 백구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구도 다시는 주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